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월 26일 금요일 신규 상장하는 뷰노에 대해서 상장 후 주가 흐름을 예상해보고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및 향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노는 글로벌 AI 어리오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뷰노넷이라는 딥러닝 엔진을 개발해서 그거를 활용한 뷰노매드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고요. 1차 혁신 의료기기로 최초 인증을 받으면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런 인공지능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국내 혹은 국외의 다양한 어, 큰 병원들하고 약간 파트너십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국내의 대형 병원들과 해외에 있는 병원들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뷰노의 이 인공지능이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이 연평균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5% 정도 성장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뷰노의 기술이 유럽에서 인증 5건, 일본에서 2건, 그리고 대만하고 미국 쪽에서 FDA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요 컨퍼런스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다양한 학술지 같은데 이게 학술지가 맞는지 조금 헷갈리긴 한데 그런 이제 자료들에 뷰노의 기술력이 실리면서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기업으로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뷰노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의사들도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보고 질병을 찾지만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반 의사들이 하기 힘든 것 중에 두 가지를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런 뇌 MRI 사진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24시간 안에 심정지가 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아직 심정지가 안 온 환자를 심정지가 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사람 환자를 살리는 그런 사례들도 몇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의료 쪽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솔루션을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진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 뷰노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2월 26일 내일 상장이 진행되고요. 1번 청약자 36만 주, 2만 1,000원에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고요. 약 1,500원 정도 초과돼서 확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개인 경쟁률은 1,102대 1로 계산을 해보면은 총 전체 증거금은 4조 1,600억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셋대우하고 삼성증권이 같은 주식수를 배정을 했고요. 환매 청구권 및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자, 뷰노 균등 비례 배정 비율을 보시면은 이게 두 개 증권사가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결과는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1102대 1은 이게 섞여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에셋대우는 참여 건수가 10만 5,255건, 총 참여 주식수는 약 2억 3천만 주 정도가 됩니다. 삼성증권은 8만 1,000주 정도, 1,000건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약 1억 6천만 주의 주식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아까 18만 주 정도였고 거기에 절반인 9만 주가 균등 배정으로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자란 소수점은 요번에 비례 배정 물량을 땡겨오는 방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래에셋대우는 한 주, 그리고 삼성증권은 아마 2주 정도를 균등 배정을 받았을 거고 나머지 잔여 주식수로
이제 비례 배정을 했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은 미래에셋대우는 약 3,152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왔고 삼성증권은 1,622대 1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1,102대 1이 나왔으니까 사실상 굉장히 맞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 1,600만 원 정도 넣었으면은 한 주 받았을 거고 얘는 한 800만 원 정도 넣었으면은 비례 배정으로 한 주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안 지웠네요. 자, 뷰너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사실 조금 안 좋죠. 최대 주주 물량, 최대 주주 심지어 외 해가지고 있는 게 35%, 녹십자 홀딩스가 한 6.8% 있으니까 요거는 그래도 약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기존 주주 물량도 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고 기타 주주 물량들도 어느 정도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서 상장일날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최대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이 예하 대표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약 17% 정도 지분이 있고 그 이하로 소수를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이런 구성은 그렇게 좋은 구성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약간 되기는 하는데 이게 보호예수로 묶여 있죠. 이 물량들이 사실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에 크게 유통될 물량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미래 가치를 보고 홀딩이 될 물량인지 솔직하게 딱 판단은 안 돼요. 판단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익 실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1개월 차 때 보호 예수가 풀리는 거는 약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개월 차로 묶여 있는 벤처 금융들 물량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 회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정 펀드나 투자 기관 쪽에 꽤나 높은 비율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요거 일반 법인 물량하고 함께 나오면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조금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1개월 차 때 보호 예수가 풀리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현재 21,0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는데 행사 가격이 100원인 물량들이 굉장히 많고 전체 물량도 보시면은 가격도 싼데 공모가 총 주식수 대비 7.22%에 해당하는 물량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이 예를 들어 박상준이라는 임직원 분께서 이거를 행사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60만 원을 내면 돼요. 하지만 공모가만 유지가 되더라도 그거는 126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 물량들이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면 꽤나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최종 확정되는 물량을 보시면은 역시나 미확약 물량이 거의 한 이 정도면 사실 예상보다 잘 나온 거긴 합니다. 잘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76.2%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보호 예수로 묶이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결과값을 이제 넣어서 최종 계산을 해보면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은 384만 5,449주고요. 전체 물량의 35.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의 공모가 기준 총 금액은 808억으로 우리가 앞에 봐왔던 200억대, 300억대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생각보다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요 700억, 800억대도 평범한 겁니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나쁘다고
일단 비율 자체가 안 좋으면서 금액이 커진 거기 때문에 조금은 나쁜 편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매출은 어찌됐든지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기업들은 늘 얘기 드리지만 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그쪽 시장의 성장성에 많이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장외 거래를 보시면은 공모를 진행할 때나 최종 그 공모가가 확정이 되고 했을 때나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200억, 그렇게 작지는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장외가까지 간다면은 4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사실 4천억도 갈 수는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추정 순이익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2023년도, 2022년도 추정 PER을 계산한 다음에 추정 순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균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가지고 현재의 회사 가치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은 약 27.71, 장외가 기준으로는 48.82로 유사 기업들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도 장외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수요 예측 결과는 기관에서 굉장히 좋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의외로 또 의무 보유 확약은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뷰노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얘는 제가 양다리를 다 걸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뜻하지 않게 확 날아가는 경우가 있었고 뷰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정도의 강력한 테마는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싶을 정도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는 안 좋기 때문에 양다리를 살짝 걸치는 결과를 조금 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최대 주주미 구성을 보시면은 약간 보통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다양하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보지만 아까 전에 녹십자 홀딩스였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으로 판단을 드렸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은 조금 나쁘고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은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수준으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성은 글로벌 AI 의료죠. 의료 솔루션 하는 기업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이나 개인이나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이 종목을 평가하고 좋은 종목들이 청약 일정이 겹쳤음에도 이 정도 경쟁률이면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모가 기준 시총이 약 2,200억 정도고 PDR 미래 가치로 반영을 했을 때 27.71배의 PER을 기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은 보통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양다리 다 걸쳤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상장일 유통 물량, 주주 구성, 매출 실적까지 현재 상황에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다 떼놓고 이것만 봤을 때는 뭐 사실 공모가 대비 뭐 1-20% 수익을 주면 잘 줬다라고 보는데 이런 단점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고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 무시하고 주가가 날아가는 케이스들이 박셀바이오부터 이오플로우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많이 보여줬거든요. 특히 바이오라는 기업에서 그런 현상들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을 중장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평가했는 기준입니다. 아쉽게도 따상은 솔직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따상으로 종가가 마무리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두 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시초가가 높게 잡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그 더블 근처로 시초가가 잡히고 잠깐의 상승이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간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루 이틀 하락이 아니고 약간은 밑에서 주포들이 사모아가는 기간들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정이 없으면은 그냥 장기간 횡보를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꽤나 긴 시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블 근처에서 시작을 하고 시초가 때 약간의 상승폭을 준다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꽤나 장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잡는 걸 보고 그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가 대비 크게 높지 않은 곳에서 시초가가 시작이 된다든지 아니면 약간은 높게 시초가가 잡히더라도 그 위치에서 급락이 나온다면은 첫날부터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가 잠깐 반등이 나오는 쪽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로 대응을 했는데 주가가 예상하고 다르게 첫날부터 따상, 그 다음에도 뭐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면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보내주시면 되고요. 큰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씩 사모아 가면 된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는 우상향 할 수 있다고 보고 심지어 큰 성장을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뷰노를 저는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과 매매 대응 전략일 뿐인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생각에 개인적인 전략을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매수 잔량은 약 380만 주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물량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금액도 높다라는 거를 잊지 말고 대응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뷰노에 대해서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드려 봤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